자, 우리 이제 리첼린 집안이죠. 말 그대로 재도전입니다. 재도전.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는데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얼굴도 보니까 역전의 용사들 낯선 얼굴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는데 일단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수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수업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왜 심화반이 아니라 리첼린 집안을 선택했습니까? 그냥 밑에 상담해 보니까 뭔가 그 정도 점수고 재생이면 그냥 리첼리지만 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왔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내랑 공부했고 비슷하게 떨어진 친구들이 심화반가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까? 리첼리반을 계속해서 들을 것이냐 아니면 심화반에 내려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내려간다는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첼렌지 반으로 해서 상위반이고 심화반이라 해서 하급반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 수업 내용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어떻게 수업을 들을지 리첼렌지 반을 계속해서 들을지 아니면 심화반을 병행할지 아니면 심화반으로 아예 내려갈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그냥 리첼렌지 반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일단 어느 반이 여러분한테 맞는지를 먼저 생각을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합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 있죠. 우리 정상적으로 리첼렌지 반 수업은 원래 몇 시간입니까? 원래 과목마다 4시간입니다. 4시간이라서 경찰학도 원래 4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4시간만 수업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시훈 교수님이 4시간을 더 만들어서 그는 판례 특강들이 있겠죠. 판례 특강들을 특별히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봐서 알겠지만 판례 문제가 점점점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전체가 판례 문제인 경우도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것처럼 법률 문제를 하더라도 그 법률의 어떤 요건과 관련된 해석의 문제가 판례가 연결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판례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각종의 판례들을 시간 관계상 이론 수업 때 다 하지는 못합니다. 많이 하면 한 6, 70% 정도 하고 적게 하면 한 50%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리첼린지 반에 원래 정규 수업 4시간을 제외하고 다시 4시간씩 배정을 해서 판례 특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판례는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판례 그리고 또 기본서의 판례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단고나에 있는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 같은 것도 좀 섞어서 교재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수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게 바로 판례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업이 바로 이 두 가지죠. 제가 수업하는 4시간 이론 수업하고 그다음에 판례 특강 수업이 4시간에서 일주일에 8시간씩 리챌린지 반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두부를 자르듯이 한 방에 빡 잘라서 얘는 여기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 기준을 좋아하니까 대체적으로 있죠. 적어도 내 수업을 한 커리 정도, 한 커리라는 건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6개월. 그 6개월에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론 수업을 한 번을 들었고 그다음 또 문제풀이도 한번 들었고 그다음 60일까지 같이 한번 해본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순환을 전체를 한번 나랑 같이 수업을 했었고 그다음 또 이번 시험 있겠죠. 이번 시험에 적어도 70점 이상, 75점 이상 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별 고민 없이 어떡합니까? 요 반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4시간 듣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판례 특강이 시작될 겁니다. 그 수업 같이 들으면서 병행해 주면 됩니다. 병행해 주면서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심화반이 있죠. 심화반이 이론반이죠. 이론반인데 그걸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 나랑 같이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힘이 잘 커지지 않았고 또 아직까지 이론들이 정리가 좀 덜 돼서 문제를 풀 때마다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떠오르지도 않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심화반을 병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판례 특강을 들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판례 특강은 말 그대로입니다. 기본적인 이론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판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력이 되고 또 능력이 되면 그때는 판례 특강을 같이 들어주면 좋은데 능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있죠. 그 능력이란 겁니까?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소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걸 다 들으려고 무리하다 보면 결국 내가 정리해야 될
이론도 제대로 정리 못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판례 특강 꼭 이번 커리에 들어야 됩니까? 다음 커리에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커리 우리 문제풀이 특강에서 그 수업에서 들어도 되고, 그다음 또 정의입니까? 안 되면 우리 60일 작전 있죠. 60일 작전 가서 판례를 들어도 되는 거니까 꼭 이 커리에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있죠. 무리하게 모든 강좌를 다 듣고 싶다는 욕심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 무리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판례 특강이니까 능력이 되면 들어주고 안 되면 다음 커리나 또는 그 다음 커리에 들어주면 되니까 선택적으로 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을 같이 겸비하는 친구들, 이거는 왜 인간을 같이 겸비하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강을 조금 빨리 들으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니까 한번 요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자체가 오전 4시간만 수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업 들은 걸 일단 복습을 한 2-3시간 정도 해주고 나머지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남는 시간 있죠. 그때니까 필요한 인강들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화반 인강을 했습니까? 전체 1강부터 끝강까지 반드시 다 들어야 됩니까? 다 들으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관할에 관한 문제가 시험 문제니까 매번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자주 나오는 편이죠. 관할에 무슨 관할이 있습니까? 사물 관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적 관할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관할이 있고 그 세 가지가 있죠. 있는데 사물 관할은 뭡니까?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사물 관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또 뭡니까? 인적 관할에 관련돼서는 우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라든지 불체포 특권 같은 거 나오죠. 그리고 외교 관의 특권 같은 거 나오고, 그다음에 그 지역적 관할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았으니까 경찰 오라고 할 수 있고, 왔을 때 누구 지휘 받습니까? 경찰서장의 지휘가 아니라니까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 재판장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필요하면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파견 왔을 때도 마찬가지 서장의 지휘가 아니라 누구 지휘 받습니까? 재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다시 볼 필요 있습니까? 그 강의 다시 들을 필요 있습니까? 들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결국 있습니까? 리챌린지 반 실강을 들으면서 심화반 인강을 좀 보완할 때는 내가 모르는 파트 있죠? 좀 약한 파트 있습니다. 그런 파트를 중심적으로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잘하는 파트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찰학이 물론 앞에 개념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으면 뒤에 부분도 이해하기 좀 쉬운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근데 형사법처럼 구성역과 해당성을 다 판단하고 그다음에 위협성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판단하는 그런 순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체계적 정합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공부를 좀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화반 강의를 들으면 되고,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화반 강의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내가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미 수업이 다 진행되어 있는 기본반 수업이 또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기본반 수업이 됐든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화반 수업이 됐든 그 중에서 내가 뭘 하면 된다. 약한 부분들이 있겠죠. 약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골랐습니다. 우선순위를 골라서 그런 부분부터 딱딱딱 한 개씩 두 개씩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는 거 굳이 볼 필요 있다 없다? 아는 거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들어야지만 이걸 전체를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1강부터 아무 생각 없이 다 듣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죠. 특히 가만히 생각해 봐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심화반 강의를 같이 겸해서 듣는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미 4주가 지나가 버렸죠. 4주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심화가 시작되는 그 5주차 강의뿐만 아니라 지나간 4주차까지 다 들으려 그러면 무리를 할까 안 할까? 틀림없이 무리합니다. 틀림없이 무리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현재 진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수업을 듣죠. 리첼린반 수업을 듣고 나면 다음 주 심화분 5주차 강의 있죠. 5주차 강의를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5주차 강의를 다 따라가고 남았죠. 남았을 때 됩니까? 그 전에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강의 중에서 내가 특히 약한 부분들 있겠죠. 약한 부분들을 한 개씩 두 개씩 뽑았습니까?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5주차 강의를 5주째 싹 다 들어버리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우리 경찰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다른 과목들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무리가 됩니다. 무리가 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5주차 강의에 집중을 하면서
약한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형태라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판례 특강 들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떡한다? 차라리 다음 커리로 넘겨서 다음 커리에서 편하게 듣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리첼리반 수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론 수업을 우리 4시간을 해서 5주를 하니까 딱 20시간이죠. 20시간이니까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넘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좀 상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이거 따라가기 좀 버겁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남는 게 없겠다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어떻습니까? 뭘로 바꿔야 된다? 애시당초부터 심화반으로 바꿔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심화반으로.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주수가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되겠지만 이론 수업 몇 시간밖에 안 합니까? 4시간밖에 안 하죠. 근데 심화반 수업 몇 시간입니까? 한 주에 12시간입니다. 12시간. 12시간이니까 3배를 더 많이 하죠. 3배를 더 많이 하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4주를 하더라도 시수가 다릅니다. 시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리챌린지 반을 따라가기 좀 버겁다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뭘 하는 게 좋겠다. 이 심화반 실강을 듣는 게 좋겠죠. 좋고 차라리 그거를 집중을 하면서 지나간 들 복습을 조금 하고 그러면 시간 되면 뭘 해주면 되겠다. 판례 특강 같은 거 있겠죠. 이게 실강으로 시간이 안 맞으면 인강 들으면 됩니다. 인강 들었으니까 판례 특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조차도 버거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론에 집중하면 돼. 이론에 집중해서 심화반 이론을 집중해서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니까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입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커리를 잘 조합을 했으니까 효율성을 좀 높일 수도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면 앞으로 남아있는 5주 있죠. 5주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익한 주가 될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랑 맞지도 않는 커리를 타고 있다 그러면 점점점 과목에 대한 흥미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커리를 짜도록 합니다. 자, 도저히 나는 도대체 내 실력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 또 어떤 커리를 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걸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적정한 커리를 선택할 수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몇 점 이상이다. 단순하게 1년 이상, 2년 이상 공부했다고 무조건 리처리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강의를 선택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좀 선택을 해주기 바라고. 그럼 리챌린지반 수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이따 수업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교재는 뭡니까? 교재는 여러분들 아마 공지된 대로 하드 캐리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학생들 또 질문 많습니다. 벌써부터. 하드 캐리 교재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안 됩니다. 이 교재는 뭡니까? 그야말로 축약하기 위해서 했죠. 지금처럼 급하게 했습니까? 짧은 시간에 모든 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별도의 교재인데 별도의 교재. 이것만 보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뭔 목적이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축약해서 강의를 해야 될 때 또 하나 완전 등신들이 있죠. 완전 등신들. 걔들 시험 임박했을 때 했습니까?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요 정도라도 아주 기초적인 요 정도라도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면 최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습니까? 요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이 교재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 같으면 이 교재로 충분하다 그러면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 교재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하면 보충해야 될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교재는 그냥 수업용 교재다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기본 교재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 교재는 우리 2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서 아니면 단권화가 있는데 2차 시험 치기 전까지 혹시 교재가 새로 나오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2차 시험을 위해서 새롭게 교재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이미. 그래서 보통은 시험 치자마자 바로 교재가 새롭게 나오면 그게 뭡니까?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건데 지금 안 났죠. 지금 안 나오는데 다음 커리에 2차 시험 대비해서 새로운 교재가 나오겠습니까? 문제집을 제외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집을 제외하고 기본 교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출판되어 있는 기본서 그리고 현재 출판되어 있는 단권화 있죠. 그게 2차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빨리 끝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2차 끝나고 나면 기본서도 아마 개정해서 새롭게 나올 것 같고 단권화도 개정해서 새롭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 2차까지는 교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조금 해두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여기 기본 교재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기본서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단권화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떤 능력에 맞도록 또는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한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서를 선택해도 전혀 문제 없고 단권화를 선택해도 전혀 문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줄 겁니다. 자, 일단 기본서였겠죠. 기본서는 일단 완전한 문장으로 거의 대부분 있죠. 거의 대부분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권화는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특히 이론 같은 겁니다. 이론 같은 거. 자, 이론 같은 것들을 일일이 완전한 문장을 다 만들어 버리면 양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양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는 완전한 문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단권화는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딱딱딱 몇 개를 띄워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단권화 교재 있겠죠? 단권화 교재 단어만 딱딱딱 되어 있는 걸 읽어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스스로 그걸 연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기본서가 훨씬 좋습니다. 기본서 문장으로 돼서 훨씬 좋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지하 2층에 내려가면 잠시 책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들한테 가서 단권화 교재하고 기본서 좀 빌려달라면 빌려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교재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좀 축약되어 있는 게 뭐가 된다? 단권화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시험은 내용 자체가, 시험도 법령이 많이 나오지만 내용 자체가 법령이 훨씬 많은데 법령을 쓰니까 조금 줄여놨습니다. 줄여놨는데 법령 자체를 단어로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줄여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은 문제는 없습니까? 법률 조문 그대로 나오죠. 또는 법률 조문을 믹스해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입니까? 법률 조문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권화라고 했습니까? 단권화라고 해서 뭘 했다? 이 법률 조문입니까? 단어로 써서 축약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써놨죠. 근데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된다? 몇몇 조문들을 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3조로 봅시다. 3조. 3조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다 봅시다. 있으면 1항 시험 문제 나오는 조문이고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조문이고 얘는 시험 문제 나오는 조문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기본서는입니까? 요거 1, 2, 3항을 다 적어놨습니다. 왜 그럴까? 조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조문들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전제로 2항을 설명하고 2항을 전제로 3항을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1항과 3항을 정확하게 알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항까지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있기 때문에 기본서에는 1, 2, 3항을 다 적어둔 겁니다. 적어둔 건데 근데 단권화 교재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양을 좀 줄여야 되다 보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뭐는 빼버렸다. 2항은 빼버렸죠. 2항은 빼버리고 뭐만 적었다. 1항하고 3항 이렇게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양을 줄여놨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좀 책을 좀 읽고 좀 정리가 좀 돼 있는 친구들은 단권에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애시당초부터 정리가 좀 안 된 친구도 있겠죠. 학생들 제일 함정 중에 하나 바로 그겁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조문을 만들어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탕이 됐을 때 위에 조문하고 밑에 조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습니까? 그 조문을 변형시키더라도 또는 사례를 내더라도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런 기본이 좀 안 돼 있다 싶은 친구들은 기본서를 읽어보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한 800페이지 되죠. 두 권인데 단권화는 400페이지쯤 됩니다. 그래서 거의 딱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800페이지를 하더라도 쓰면 내가 계속해서 많이 보죠. 많이 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기본서 양 많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내한테 맞는 거 있죠? 맞는 걸 선택을 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도 내 수업 들은 친구들이 기본서를 좀 많이 읽었죠. 기본서를 많이 읽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줄일 수 있는 단권화 쪽으로 봐도 괜찮을 거고 거꾸로 했으니까 내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단권화를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싶으면 그때였습니다. 다시 기본서로 가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면 되고 어떤 걸 선택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근데 내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새롭게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서를 선택할 건지 또는 단권화를 선택할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치에 맞도록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고 또 이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책 들고 와서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 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럴까? 내가 궁예처럼 관시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딱 보면 이 새끼는 단권화 쓰면 되겠다. 이 새끼는 기본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기본서가 좋겠구나. 얘는 차라리 단권화가 좋겠구나. 그렇게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만 딱 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상태를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특히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최근에 쳤는 시험 있겠죠? 쳤는 시험. 그러니까 1차 시험지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어떤 문제를 틀린지를 한번 보여주겠죠? 보여주면 이 친구가 대체로 어떤 부분이 약하다는 게 좀 나옵니다. 나오고 또 이 문제를 왜 이걸 답을 찍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귀신에 씌어가지고 그러니까 답을 찍은 경우도 있겠죠. 나와보면 얼토당토하게 답을 찍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들을 좀 들어보다 보면 이 친구는 기본서를 좀 정독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친구는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해서 기본서가 됐든 단권화 됐든 그걸 주교재를 씁니다. 그야말로 하드캐리는 뭐다? 수업용 교재라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조금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5개월입니다. 5개월인데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씁니까? 수도 없이 주교재를 볼 수 있을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지금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읽어주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궁금증 그렇게 해소하도록 합시다. 주교재는 하드캐리로 수업을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주교재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수업 시간에도 있죠. 그 PPT 자료를 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PPT 자료를 써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데 생각하는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단초라 그러죠. 단서들을 좀 던져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 겁니다. 암기했는 친구나 이해했는 친구나 큰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항상 첫 페이지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구분했는 법령이 뭡니까? 그게 바로 프랑스의 재와 형벌 법정이에요. 이거는 주구장창 기출됐었고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도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 그런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왜 대륙법계는 왜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분리했을까? 그걸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분리했는 법령의 취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분리했을까? 자, 수사를 하는 경찰하고 일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하는 역할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범죄 수사를 했겠죠. 범죄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그 다음에 검사한테 보내야 되겠죠. 검사한테 보내고,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범죄 혐의 있는 게 확실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다 보냅니까? 법원에다 보내야 되죠. 법원에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륙법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수사라는 경찰들은 일반 경찰하고 다르게 다음 진행이 검사고 그 다음 진행이 법원이니까 굳이 행정부에 둘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굳이 행정부에 둘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로 옛날이죠. 지금도 그 잔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수사하는 경찰들 있겠죠. 수사하는 경찰들은 행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법부 있겠죠. 쉽게 말해서 법원 밑에 누가 있다? 검사가 있고 그 검사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사라는 경찰을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성격이 좀 다르니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은 구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미쳤고 그걸 아예 뭘로 못 박아버렸다. 법령으로 못 박아버렸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 재와 형벌법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했습니까? 우리 순수한 형식이다 또는 양자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또는 뭐가 됩니까? 순수한 실질적 의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구별할 때 수사경찰이 왜 A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연결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은 설명을 조금 해줄 겁니다. 근데 뭐 어떤 게 뭘 얘기했고 어떤 게 뭘 얘기했고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 컴팩트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상세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 방법 또는 복습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습니까? 내 머릿속에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응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시험장에 가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떠올랐다 하더라도 정리는 아예 뭡니까? 정리를 한다. 응용은 아예 손도 못 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그때입니까? 여러분들 운동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기가 확실히 됐을 때 응용 동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형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정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했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딱 덮어놓습니다. 책을 딱 덮어놓고 그다음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습장 같은 데 있겠죠. 연습장 같은 데 단어를 몇 개 단어를 문장을 완벽하게 했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으면 되니까 단어 몇 가지만 딱딱 적으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사들처럼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했죠. 딱 감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이 퀄리티가 높은 방법입니까? 당연히 적어서 쓰는 것 같습니까? 앞에 뭔가를 적어놨죠. 앞에 뭔가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둘을 비교했을 때는 퀄리티가 조금 낮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정리한다는 말은 그게 휘발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쭉 끝까지 연결시켰다는 말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됐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능하면 40시간 있죠. 40시간에 딱 덮어놓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서 그래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게 된 거죠. 완전히 내게 된 거는 아무리 긴장해도 그 내용이 떠오르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완전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응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학생들 상담을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친구들하고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떠들고 놀지 말고 이걸 말로 하는 습관을 좀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서 말로 술술술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계가 있거든. 그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말로까지 다 내뱉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다 된 거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친구는 들어서 혹시 틀린 것들 확인해주고 그래서 서로 점검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심 때는 내가 이야기하고 틀리면 친구가 대가리한테 탁 때려버리면 되고 정시간은 반대로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내가 대가리한테 탁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아니면 퀴즈를 내야 됩니다. 책을 들고 야 여기 요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기 사유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전보 제한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전보 제한 사유가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묻고 답하고 그게 혼자 평면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먹을 때 제발 공부 이야기하지 마라. 밥 좀 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게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밥 먹으면서 공부 이야기하는 소리 아닙니다. 시험 칠 때까지 좀 학교 가는 그날까지만 그걸 유지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친구가 없으면 혼자라도 중얼중얼 거리고 그 다음 때문에 친구가 있을 때는 같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우리 1층이 개방됐죠. 1층도 물론 떠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소리를 내는 건 괜찮죠. 괜찮으니까 혼자 벽 보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저 멀리서 보면 미친 년처럼 혼자 중얼중얼 미친 년놈들 합시다. 미친 년마면 또 성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자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교재를 정독하고 나서 일단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면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 그 정리했는 것들이 좀 정리했는 것들은 있습니까? 매주 좀 반복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주에 복습했는 거는 좀 속독식으로 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 공부하기 싫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공부하기 싫은 시간이 아마 자습시간 끝나기 30분 전일 겁니다. 그러니까 9시면 좀 넘으면 그때부터 몸이 막 뒤틀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 9시 반부터 10시까지 아니면 10시까지 자습이 잘 되면 자기 직전에 30분이라든지 또는 눈 뜨자마자 30분 있겠죠. 또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지하철이니까 한 20분 30분 탈 때 그때 이런 걸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뭘 하면 된다. 지난주에 봤던 걸 속독을 좀 해주면 되겠죠. 속독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렇게 반복 학습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첫 주에는 수업을 듣겠죠. 수업을 듣고는 첫 주 수업 들은 건 정독을 해줘야 되겠죠. 정독을 해주고 2주차로 넘어가죠. 그럼 2주차 내용은 당연히 정독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1주차 나타납니까? 오며 가며 뭘 하면 된다? 속독을 해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3주차로 넘어가겠죠. 그럼 3주차에
새롭게 배운 거는 정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근데 1주차, 2주차나 되니까 속독을 해서 좀 처리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습니까 계속 반복 수업이 되는 거죠. 반복 수업이 되니까 우리 5주죠. 5주 커리. 5주 커리만 해도 우리 1주차니까 4번, 5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회독수가 좀 늘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두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암기를 묻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경찰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경찰학적 사고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가지고 당락을 좌우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유의력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유의력이 한순간에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보고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이 만들어진지를 자꾸 생각을 조금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좀 복습을 좀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합시다. 자,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이런 정도로 하고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심리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실제로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험도 잘 못 쳐서 화가 나고 힘이 들었고 또 발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표를 봤는데 발표가 또 안타깝게 떨어지다 보니까 더 힘들죠. 더 힘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시켜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머리가 시켜서 여기 온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힘든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털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털어내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라서 특히 또 최근에 운동입니까? 최종 합격을 좌우하는 게 바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좀 열심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여러분들 심리 상태가 좀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죠. 야, 시험 칠 때 내가 그걸 왜 틀렸지라고 하니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합격했다 그러면 저런 새끼도 합격하는데 싶어서 분에 차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처럼 누웠을 때 온갖 생각이 들죠. 온갖 생각이 들다 보면 또 잠을 설치게 되고, 잠을 설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피곤해서 수업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일단 운동하는 시간만큼 잡생각이 없어지고, 또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녁했습니까? 머리를 베개에 딱 대는 순간 바로 기절해버린 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집에 그분 이야기하시더라고. 나보고 니는 어째 그래 머리만 닿으면 그렇게 바로 잠을 자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4시간 수업 다 하고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계속의 상담이 또 계속 상담. 사실은 수업보다도 상담입니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상태를 보고 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보다 데시벨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죠.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걔를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해서 실제로 30분, 1시간 수업하는 것보다 30분 상담하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에 가니까 거의 9시 반, 10시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를 대면 잠을 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다가 욕 들어먹었습니다. 니는 직장에서 편하니까 잠이 안 오지 그런 소리 했다가 욕을 개같이 들어먹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도 좀 피곤하죠. 피곤하면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돼 있으면 그러면 잡생각이 좀 사라지죠.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버리면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을 통해서 끊어버리고 운동을 통해서 그게 탁탁탁 끊어버리면 여러분들 심리 상태도 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상처가 좀 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있죠. 바깥에 나가서 하늘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음악도 좀 듣고 좀 힐링을 좀 해서 치유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거 아니니까 항상 나와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회복을 시켜서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운동이죠. 운동하는 데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최종 합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좀 열심히 좀 해주기 바랍니다.